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판단과 의사결정의 신경기제와 전두엽 증후군. 여기서 이제 전두엽 증후군이라고 신경심리학자 루리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전두엽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전두엽 안에서도 바로 세 부위로 나눴던 전전두엽, 전전두 피질이 손상됨에 따라 나타나는 증후군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두엽 증후군. 자, 여기 보시면 연령에 따라 이제 출생에서부터 테니에서부터도 생각해도 되겠어요. 테니에서부터 쭉 돌아가실 때까지 연령에 따라 이 뇌 부위가 발달하는 걸 보면은, 우리 앞서 봤던 편도체나 측핵은 훨씬 어린 나이에 이 발달이 완성이 되어지고, 전두엽, 전전두엽을 포함한 전두엽은 훨씬 늦은 나이까지 발달을 지속해요. 그래서 제가 전전두 피질 처음 언급할 때부터 바로 여러분 나이가 이 전전두 피질이 가장 민감하게 또 그리고 왕성하게 발달할 수 있는 부위다. 그래서 전전두 피질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지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바로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전두엽은 늦게까지 이렇게 발달해요. 뭐 40세까지 이것이 발달한다, 이렇게 최근에 보고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검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편도체 측핵 이 둘하고 전전두엽 사이의 발달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장 이 차이가, 발달상의 차이가 많은 Y축을 보면은 이 부위가 가장 간격이 커요. 그 차이가.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연령이 언제쯤이냐? 여기 표시를 안 했지만, 이것이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라 얘기한 청소년기 때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그 내적 갈등이 많죠. 그것이 바로 전전두엽 부위의 상대적인 미성숙과, 이미 이러한 아까 쾌불쾌와 관련된 이러한 정서 시스템은 이미 거의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괴리 때문에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신경학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연구되어져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로 청소년기가 이제 그 어릴 때보다는 좀 더 넓은 사회로, 즉 사회적 민감기인 거죠. 사회적 민감기. 사회에 이제 적응해서 성인이 되려고 접어드는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에 바로 내가 복잡한, 이제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뭐 골치 아픈 일이 많죠. 흔히 얘기해서 즉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 스스로 해야 될 그러한 시기. 이거 앞으로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성인기로 접어드는 중간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바로 내 몸을 근거로 일어나는 정서, 호흡, 불호,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 녀석들이 성숙이랄까요?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뭐 전전두엽과 관련해서 복내처 전전두 피질,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의식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배외측 전전두 피질까지 포함할 때 내 몸을 근거로 해서 좋다 싫다는 분명한데, 그죠?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상황이 스위치를 돌리느냐, 뭐 다리에서 미느냐, 또 그러한 변인들, 요인들도 가세하고, 또 그것이 나의 친척이냐, 아니면 당장 가족이냐, 내 배우자냐, 내 자녀냐, 아니면 나와 원수지간냐에 따라 그 판단 또 달라질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개입될 때 배외척 전전두 피질까지 관여한 그러한 의식적으로 내려지는 그러한 상황 판단과 내 몸을 근거로 해서 호불호로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판단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괴롭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한 명 희생해야 돼.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나의 어떤 생물학적 메커니즘상으로 보더라도 쾌불쾌, 접근 회피에 있어서 당연히 한 명 희생해야 돼 하면은 전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판단 의사결정 그냥 수월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관여하는 이 전두엽의 발달 상태하고 바로 이러한 편도체 척핵과 관련해서 단지 내가 좋다 싫다라는 것을 근거로 판단하는 이 내부의 발달 상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판단과 의사결정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판단과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힘든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잡한 사회에 접어드는 그런 성인기 이전의 청소년 시기이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 민감기다. 이때 만약에 이러한 소위 접근 회피, 달리하면 아까 스트레스라 얘기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잘 적응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것이 소위 이제 일탈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중독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 왜 그럼 그 나이에 그렇게 질풍노도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형태가 행동이나 이러한 사회적 민감기에서 판단과 의사결정이 일탈할 수도 있느냐? 바로 뇌의 발달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신경계 얘기할 때 우리 척수, 말초신경은 빼놓고 척수, 그다음 이제 뇌관, 뇌줄기, 그다음 이제 전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척수에서 시작해서 뇌로 해서 최종적으로 전전두 피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전두 피질은 40세까지도 발달한다고 했어. 그래서 태뇌에서 그리고 우리 그때 신경계 발달할 때도 얘기했는데 태뇌에서 이렇게 신경계가 만들어질 때도 이 척수부터 만들어지고 결국은 전전두 피질 같은 경우는 출생 이후에 40년까지도 발달하니까 이제 발달하는 순서도 그렇고 진화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전전두 피질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 많이 발달돼 있어. 자, 그런데 중추신경계가 척수에서부터 쭉 연속해서 전전두 피질까지 이렇게 볼 때 아랫부분보다는 윗부분이, 그 척수보다는 뇌관, 뇌줄기보다는 전뇌가, 전뇌 중에서도 전전두 피질로 갈수록 그 기능은 아랫부분에 대해서 억제 역할을 해요. 억제 역할을 해요. 자, 아까 그 그림 다시 가면은 결국 편도체에서 내가 회피하느냐, 척결과 관련된 정보체를 통해서 복내척 전전두 피질에 저울질을 해서 접근하느냐. 자, 복내척 전전두 피질이 관여하는 수준까지의 정보 처리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예요. 그것이 단순히 회피하느냐, 접근하느냐에 의해서 내가 행동만 한다면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갓난아이라서 복잡한 상황도 아니고 접근 회피와 관련해서 내 생존에 유리한 것들을 누가 보호자가 돌봐주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인이 돼서 그것을 내가 다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단순히 나한테 좋다고 해서 단순히 나한테 싫다고 해서 이러한 자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편도체나 척혈을 통해서 단순한 접근 회피 반응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즉 다시 얘기하면 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전두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전두엽은 늦게 발달하고 얘들은 먼저 발달하니까 싫으면 회피하고 좋으면 접근한 식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바로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접근이 너무 극단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아까 소시오패스처럼 자기 좋은 것만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회피가 너무 극단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그냥 사회에서 고립되어서 그냥 늘 웅크려 있고 불안해하는 PTSD와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접근 회피를 단순하게 그렇게 이러한 편도체나 척핵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다 고려해서 이 편도체나 척핵을 조절하는 역할이 바로 전전두 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도 이게 편도체, 척핵이 다 복내척 전전두 피질하고 연결되었는데 그것들이 상호 연결해서 전전두 피질이 편도체나 척핵의 활동 정도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를 언뜻 제가 조절 이런 말을 언뜻 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절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다 여러분이 다 의식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 관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 관여한 상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다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 지금도 다 복내측 전전두 피질과 함께 관여하고 있는데 그런 관여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의식적으로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것들을 조절하게 된다. 그것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척수부터 전전두 피질까지 연속적인 그러한 신경계 발달이나 수준을 볼 때 상대적으로 상위 부위는 하위 부분을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조절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억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전두 피질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냥 편도 채척핵이나 또 다른 하위 신경계 수준에 의해서 그냥 나한테 좋으면은 하고 나한테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행동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초기 발달기와 유사한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질풍노도의식이라 얘기하는 이런 경우에는 초기 발달기 같으면 바로 태어나서 1, 2년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발달기와 유사하게 아주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신체도 그죠?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인지 능력이나 뭐 정서와 관련된 이러한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것이 바로 태어나서 그 짧은 2년, 3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급격하게 발달한다 해서 여러분이 참 성인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화량이 그만큼 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급격하게 그러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초기 발달기와 유사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초기 발달기를 여러분 뭐 교육과 관련된 그런 수업에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결정적 시기라 그래요.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그것이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바로 두 번째 결정적 시기. 자,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을 두고 결정적 시기라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2, 3세 동안의 결정적 시기, 경험에 의해서 나에게 소위 기억되어진, 습득되어진 그런 것이 영구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적 시기에 상응하는 기간이 또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라 부르는 청소년 시기예요. 바로 초기 발달기와 유사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뇌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금방 결정적 시기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냐가 그만큼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큰 갭이 있는 것이 청소년 시기를 했는데 청소년 시기 때는 이 전전두엽에서 그런 세포들의 그런 그 교통정리 제가 뭐 교통정리 비유적 얘기하는데 교통정리가 급격하게 일어나요. 제가 우리 신경계 발달과 관련해서 세포 자살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바로 청소년 시기에 이 전전두엽의 세포들 그런 신혈수 연결도 많이 정리가 되어지고 더 자주 많이 달리는 길은 편편하게 고속도로를 닦아서 더 많은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전전두엽에서는 좀 더 많은 정보 처리하는 부분은 더 튼튼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연결이 사라지고 세포들이 사멸하거나 없어지는 이런 교통정리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혼란한 복잡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공사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공사 중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전전두엽은 지금 그런 청소년기에 그렇게 구성이 막 변하고 있는데 이미 편도 채척계는 이미 발달을 완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접근 회피, 충동적인 접근 회피 행동하고 그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 CEO와 같은 전전두 피질 사이의 억제와 조절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 행동이 그렇게 사회적 갈등도 많고 그죠?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고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일탈 행동도 일어나기 쉽고 적응하기도 한편으로 힘들고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 다 지금 다 포함해서 얘기한 겁니다. 발달 속도와 위험 수준.
이제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요 글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자, 아까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손상된 경우가 있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경우가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여기서 보이는 이 쇠막대가 사고로 이 그림처럼 이쪽 그죠? 왼쪽이 되죠? 왼쪽 이 광대뼈 밑으로 해서 이 왼쪽 눈을 통과해서 바로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을 뚫고 나가버렸어. 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건 지금 위에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게 이마 쪽 이거 뒤통수 쪽일 때 바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 상에 이 쇠막대기가 관통해서 뚫고 지나간 자리가 여기 자리야. 이러고 나니까 이 사람의 성격과 처신, 즉 다른 사람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행동, 처신이 이런 얘기 하나요. 야, 처신물이 좀 제대로 해라. 그 소위 그죠. 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매너를 지키라는 거죠. 사람 사이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런 상식적인 행동을 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처신물이 제대로 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의 처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격과 처신이 급격하게 변하더란 거야. 사고 이전에는 그런 책임감 있고 명석하고 부지런하고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니까 불손하고 불경스럽고 믿지 못할 사람밖에 없고 계획은 잘 세우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해요. 바로 이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까 배회척 전전두 피질 이런 인지 예, 이렇게 대응시킬 수도 있는데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 사람은 배회측 전전두 피질이 멀쩡하기 때문에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하려면은 결국 아까 척핵 편도체를 근거로 해서 접근하느냐 회피하느냐 즉 그것이 정서가 토대가 되어져야지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말든지 선택과 동기가 생기는데 바로 이 사람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망가졌기 때문에 계획은 번들이하게 잘 세우는데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직장에 다니질 못해요. 즉 직장 생활이 유지도 안 되고 계속 직장을 바꾸다가 결국은 직장을 잃게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전에는 이 사람이 직장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작은 조직에서.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외설적인 소리도 잘하고 이성을 보게 되면은 그 요즘 뭐 성추행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언행도 하고 그런 행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격과 처신이 급격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보면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정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처리가 안 되니까 판단이 안 되니까 가치 판단이 안 되니까 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하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 봤던 그런 트롤리 딜레마에 관한 판단을 하라면은 그 동영상에서 얘기한 그런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처럼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뭐 스위치가 되었던 다이에서 밀어뜨리던 그냥 한 명보다 5명 그냥 쉽게 판단하는 거. 바로 배외척 전전두 피질에 의해서 인지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전혀 그 안에는 자기의 행동이 타인에게, 자기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 쾌, 불쾌를 주는지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망가졌기 때문에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내적 갈등이 없어요.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복내측 전전두 피질과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아까 트롤리 딜마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성격이 급격하게 변한댔어요. 바로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은 바로 정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 좋다. 성격이 좋아야지. 나 성격이 뭐 좀 고치고 싶다. 이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정서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그건 성격과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죠. 성격이라는 것은 바로 정서와 관련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과 처신의 급격한 변화도 있었고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트롤리 딜레마에서도 그런 판단과 의사결정이 소위 여러분이나 저처럼 정상적이라는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개로 길러진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희망을 보여준 아이들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뇌와 관련해서 바로 이제 PTSD나 소시오
패스. 소시오패스가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뭐 미디어 같은 데서 흔히 쓰는 말이고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소시오패스예요. 이거 관련된 뇌의 기제를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그냥 아주 이제 피상적으로 이제 거시적으로 조금 소개합니다. 뇌에 관한 얘기는 우리만큼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PTSD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오늘 PTSD란 말 속에 이 S가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죠? D가 장애고. 그래서 스트레스, 달리 얘기하면 불안 관련 장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극단적인 회피를 보이면은 또는 도피를 보이면은 PTSD다 이렇게 대형식에서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불안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았어. 이것이 뭐 공격 행동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이것이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어. 제가 이전 시간에 그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처벌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게 측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데, 바로 불안이 이렇게 회피라는 이름으로 움츠려드는 PTS도 나올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는, 그죠? 반대 방향으로는 이렇게 공격성,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소시오패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PTSD와 소시오패스를 여기에서 다룹니다. 누구? 어린 나이는 여기서 한 2살짜리도 나오고, 나이가 많은 애들은 여기 한 16살짜리도 나와요. 그래서 사례를 10사례를 가지고 바로 이러한 경우를 보이는 애들을 소개하는데, 이 애들이 언제,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죠? 결정적 시기. 결정적 시기는 뭐 통상 뭐 2~3살, 뭐 4~5살까지를 결정적 시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정적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해서 칼로 모자르듯이 딱 정해져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아까 사춘기라는 것은 결정적 시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이러한 시기에 상응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아이들은 바로 이제 뭐 한 2~3살, 4~5살 사이의 결정적 시기에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 달리한 불안 경험에 의해서 PTSD가 되거나 소시오패스가 된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동 발달,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결정적 시기, 그리고 선천, 후천. 그죠? 선천, 유전, 후천은 경험, 뭐 학습, 교육, 양육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선천, 후천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이러한 경우를 낳으며 또 소위 정상적인 그러한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이 책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또 다시금 읽어보고 있는데 마침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그 개로 길러진 아이에 나오는 그 아이들이 바로 복내척 전전두 피질에 기능적인 구조적인 손상이 있어요. 왜? 그 결정적 시기에 바로 그러한 트라우마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고를 이렇게 쇠봉이 관통해서 이런 구조적으로 망가짐으로써 당연히 기능도 이제 상실됐지만, 바로 그런 결정적 시기에 어떠한 양육을 받았냐, 경험을 했느냐, 교육을 했느냐가 이 복내척 전전두엽이 건강하게 잘 발달하느냐, 구조적 정상이냐 이런 게 영향을 주는데, 바로 그 책 내에 구체적으로 이 부위를 언급도 해요. 바로 오늘 하는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마침 제가 또 요즘 또 다시 읽고 있는 중이라서 공교롭게 그렇게 일치가 돼서 소개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트롤리 딜마야. 아까 봤던 동영상 제목이 5명을 구하려고 1명을 희생하시겠습니까? 라는 동영상이에요. 바로 이런 경우죠. 다리 밀고. 여기는 보트 딜레마라 그래요. 지금 1명을 밀어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보트가 가라앉아. 이 경우는 이 경우보다 더 결정이 어려워요. 이 경우보다 이 경우는 더 결정이 어려워. 왜?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정석가가 더 많이 관여해요. 척해 편도체와 관련된 그러한 접근 회피에 대한 정보 처리가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도 더. 그런데 복내척 전전두엽이 망고진 사람,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개로 길러진 아이의 그게 나오는 소시오패스 같은 아이는 거기서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딱 이거하고 거의 일치해요. 물론 그 소시오패스, 개로 길러진 아이에 나오는 그 소시오패스 사례 아이가 이 트롤리 딜레마를 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 또래 여자아이들 10대 아이 2명을 죽이게 돼요. 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꼭 이 복내적 전전두 피질이 이렇게 손상된 피니어스 게이지와 같은 사람이 이런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 경우도 좀 주저스럽지만 그죠? 뭐 한 명 어쩔 수 없이 희생. 이 경우도 분명히 한 명 희생이 맞는데 너무 주저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힘들다. 이 경우에는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바로 복내적 전전두 피질이 망가지고 배외적 전전두 피질, 아까 인지에 상응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표현한 그 부분만 작동하면은 이 경우든 이 경우든 이 경우든 똑같이 판단해요. 즉 전혀 여기 판단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당연히 다섯보다 하나지, 다섯보다 하나지, 다섯보다 하나지 이렇게 판단해요. 이게 바로 이러한 도덕적 판단, 윤리적 판단 아래에 그 토대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그런 가치와 관련된 정서다. 이걸 얘기를 하고 바로 정상인의 경우는 그러한 정서적 판단과 인지적 판단 사이에 일치가 일어나면은 상대적으로 윤리적 딜레마가 되지 않고 도덕적 딜레마가 되지 않고 판단과 의사결정이 어렵지 않는데 그 둘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면은 이제 애매해진다는 얘기예요.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따뜻하냐 차냐 어, 다냐 쓰냐 옥시토신이냐 방귀 냄새냐 정리되어 있느냐 더러운 방이냐 아니면 아까 우리 테드 동영상에 본 것처럼 이러한 트롤리 딜레마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차이를 두고 그리고 이런 트롤리 딜레마 문제를 풀기 전에 코미디 영화를 잠시 봤느냐 어떤 사건에 접했느냐에 따라 희생자가 남자 여자에 따라 또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의 접근 회피와 관련된 정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지적 판단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낼 때는 소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내리는 도덕적 추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방 봤던 접근 회피라는 정서적 가치 판단을 토대로 직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랄 인투이션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째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모랄 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다가 이유를 갖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는 이거 거꾸로 생각하죠. 그래서 아까 그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라는 소위 이제 배심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당사자는 모르게 그렇게 쓴맛, 단맛, 뭐 옥시토신, 방귀 이런 식으로 실험했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그 배심원들한테 그런 판단을 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들이 이러이러이러한 경험을 부지불식간에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단맛이냐, 쓴맛이냐, 따뜻함이냐, 차가움이냐, 옥시토신이냐, 방귀냐에 따라 여러분의 판단이 그렇게 달라졌다니까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해요. 우리는 그런데 영향받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도덕적 판단을 했다고 했는데 그 실상인적 뭐요? 도덕적 직관, 즉 정서에서 일어난 거죠. 내 몸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정서 상태에서 판단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거 거꾸로 생각하죠. 근데 사실인즉슨 그러한 행동의 원인은 이것이 원인이고 우리가 흔히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라 생각하는 이것은 단지 그 행동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지어낸 이유일 뿐이라는 거야. 이것이 진짜 원인이고 이거는 단지 갖다 붙인 이유일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직관이 먼저 일어난다. 바로 이런 도덕적 직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게서도 윤리적 도덕적 행동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도덕적 추론과 관련된 배회적 전전두 피질, 즉 인지적 기능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진화되었고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서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심적 경험, 정신적 상태고, 다른 동물들, 우리보다 진화적으로 단순한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도 다르지 않은 윤리적, 도덕적 행동을 볼 수 있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바로 정서를 근거로 한,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은 모랄 인투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녀석들이 사회적, 그네들도 사회가 있죠. 즉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이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되지면 그들은 서로 소위 도와가며 생존과 번식을 할 수 없겠죠. 아요와 도가까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피노자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과나무를, 그죠? 내일 지구의 종말인데 심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스피노자의 삶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뭐 그런 일화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스피노자의 윤리학이라는 책이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책인데,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의식할 수 있다고 여기기에 자신이 자유롭다고 한다. 우리 학기 초입니까? 하여튼 이전에 우리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또 동영상 하나 봤죠? 어, 어, 리베스의 자유의지 실험이었습니까? 뭐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 행동을 유발하는 무의식적인 원인은 의식하지 못한다. 즉 도덕적 판단을 해서 우리는 도덕적 직관은 우리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도덕적 추론, 즉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것이 작동하고, 이것은 바로 가치 판단, 즉 가치와 관련된 정서고, 정서란 것은 바로 내 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런데 그 내 몸의 좋고 싫고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 때 그 안에서 바로 아까 트롤리 딜레마 같은 그런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만의 그러한 인지적 기능이 관여를 해야 될 테고 또 관여를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관여한 결과가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아까 배심원들이 따뜻하냐 차가우냐 쓰냐 다냐 쿨이냐 옥시토시냐에 따라 그렇게 영향받는 비합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 불안은 도덕의 어머니. 자, 오늘 뭐 정서와 관련해서 도덕,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뭐 가치라는 개념을 네 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불안과 관련해서 사실 척핵을 통한 쾌 반응보다는 편도체를 통한 불쾌, 불안 반응이 도덕의 더 핵심이 되는 거 정서예요. 그래서 불안은 도덕의 어머니다라고 니체가 얘기했어. 니체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아주 유명하고 혁명적인 그러한 철학자죠. 그 사람이 불안은 도덕의 어머니다. 즉 도덕을 낳는 것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게로 길러진 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뭐 복내적 전전두 피질 망가진 피니어스 게이지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라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복내적 전전두 피질이 망가졌는데, 아까 게로 길러진 아이에 나오는 그런 경우에 사이코패스라든지 여러분이 뭐 익히 들어본 사이코패스, 이 사이코패스는 미드에서 하는 말이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는 아까도 제가 철자를 썼지만, 그죠? 소시오패스. 소셜할 때 이게 사회란 뜻이고, 패스가 이게 feel, 느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소시오패스인데 이걸 이제 영어 그대로 읽은 것이고, 번역할 때는 사회병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예요. 사이코패스는 이거는 뭐 미드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테크니컬한 얘기는 아니에요. 비전문적인 용어인데,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 복내측 전전투 피질하고 편도체의 기능적 연결 강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 이 얘기는 벌써 앞선 시간에 제가 했죠. 이 연결 강도가 약하다라고 이전 주차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앞선 시간에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코패스의 뇌와
소위 정상인의 뇌를 비교해 보니까 이쪽이 이마 쪽이에요. 이게 뒤통수 쪽이고, 근데 정상인의 뇌는 이렇게 전두엽을 포함한 전전두 부위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평소에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빨갛거나 노란 부분, 따뜻한 색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 부분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낮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쭉 얘기한 그런 맥락하에서 이 뇌의 그 기본적인 활동 수준에 이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소화기호증 환자의 사례가 있는데, 소화기호증은 뭔지 알죠? 성도착증 중에 그런 미성년에 대해서 이렇게 성욕을, 강박적인 성욕을 경험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소화기호증이라 얘기하는데, 이 소화기호증으로 입건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뭐 조사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 사람의 뇌를 영-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 뇌를 살펴보니까 바로 복내측 전전두엽에 종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암인 거죠. 근데 이게 뭐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었는지 그걸 수술을 할 수 있어서 떼내버렸어요. 떼내려니까 이 사람이 소화기호증의 그런 증상을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뭘 그죠 뭐 가석방이 되는지 집행유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시 사회 복귀했어. 그런데 한참 지나서 다시금 이 사람이 소화기호증으로 또 이게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에 그러한 과거력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뇌를 들어보니까 바로 또 복내측 전전두엽에 또 그 자리에 종양이 또 다시 재발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내측 전전두엽이 바로 도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소화기호증,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얘기하는데, 소화기호증 관련해서 도덕적 상황에서 그런 가치를 기준으로 그런 판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척핵도 척핵이지만 특히 편도체와 관련해서 불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또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나한테,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이 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편도체와 관련해서, 척핵 관련해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는 그건 어떻게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바로 거울 유른 덕분에 알 수 있죠. 그 거울 유른은 뭐 내가 하는 행동을 에도 반응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내가 보더라도 반응해서 꼭 상대방이 하고 있는 그 경험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겪는 그러한 정서적인 반응을 거울 유른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재경험하지 못하니까, 아까 게로 길러진 아이에 나오는 그 소시오패스 예처럼 전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또래 여학생, 그 10대 여학생을 둘을 그렇게 죽이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자, 우리 앞에 배웠던 거울 유런하고도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바로 거울 유런이 그때 전전두 피질에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때도 복내측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나요? 그리고 우리 중간 시험에서도 그렇게 여쭤봤죠. 쾌불쾌와 관련해서 저울질하는 것이 복내측이다 했는데, 바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에 거울 유런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거울 유런이 있죠. 지금 이런 도덕 윤리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울 유런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도 관여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도 중요하게 관여해요. 그래서 지금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경험하는지도 거울 유를 통해서 공감함으로써 정서적 반응도 못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도 거울 유런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음, 뭐 여러분이나 저처럼 소위 정상적이라 얘기하는 사람처럼 그러한 판단이나 경험이나 의식, 자각이 안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다 뭉뚱 그려서 전두엽 증후군이라 해요. 지금 배외측하고 또 뭐 그 복내측을 제외한 다른 부위들은 제가 얘기를 못했지만,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복내측 전전두 피지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복내측 전전두를 포함해서 다른 전전두엽까지 어떤 그 손상과 관련된 그러한 행동상의 또는 심적인 그러한 증상들을 전두엽 증후군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은 전두엽 증후군 중에 복내측 전전두엽의 손상에만 포커스해서 보는데, 전두엽 증후군이란 자발적이고 목표지향적 행동을 못하고, 바로 제가 전전두엽은 CEO와 같은 역할을 한다 했죠. 바로 거기 의미예요. 자발적이고 목표지향적 행동 못한다. 그래서 아까 피니어스 게이지 같은 경우는 계획만 세워놨지 그것을, 그죠? 수행을 못한다고 얘기했던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러한 결함은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소시오패스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떤지 전혀 인식이 안 된다 했죠. 그 결함을 자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즉 의식은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이걸 전두엽 증후, 다 묶어서 전두엽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자, 복내측 전전두 피질은 자기 통제력, 충동성 억제, 욕구 조절과 관련된다.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자극 관련된다. 바로 조금 전에 거울유론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공간과 관련된다. 조금 전에 거울유론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 죄책감, 죄책감, 배려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기 통제력인 것은 아까 얘기했죠. 척수보다는 뇌간 뇌줄기, 뇌간 뇌줄기보다는 전뇌, 전뇌 중에서도 전전 들어올수록 점점 더 억제 역할을 한다. 달리 하면 조절 역할을 한다. 근데 억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 통제력 이과 관련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CEO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앞서 CEO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바로 자기 통제력하고 관련되는 것이요. 즉 CEO가 없다면은 편도체나 척핵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회피 접근이 충동적으로 그냥 막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전두 피질하고 어떻게 잘 조율되느냐, 그리고 안 되느냐, 그것이 이제 민감하게 영향받는 것이 아까 질풍노도의 시기라 얘기했던 그런 사춘기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는 정서와 분리될 수 없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가치 얘기 벌써 꺼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치는 정서와 분리될 수 없다. 이타주의자와 이기주의자의 복내측 전전투 피질 활성을 차이를 보면은, 이타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때,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할 때 동일하게 복내측 전전투 피질이 활동 수준이 동일하게 보이는데, 이기주의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지만 타인을 위해서 행동할 때는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이타주의자와 이기주의자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타주의자는 남이 되었던 나가 되었던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을 기준으로 그 활성 수준을 볼 때 이타주의자는. 그런데 이기주의자는 남을 이롭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판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 수준이 높아지더라는 거. 이런 차이를 낳는다는 거. 그리고 복내측 전전두엽 손상이 된 경우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회 병질과 관련된다. 이미 제가 아까 게로 길러지나 얘기하고 조금 전 위에 그죠, 사이코패스라는 이름을 얘기했던 것이고, 실제 베트남 참전 군인 중에 공교롭게도 복내측 전전두엽이 손상된 그러한 참전 군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성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의 행동을 보이더라는 거. 바로 피니어스 게이지가 그런 행동을 보였죠.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 피니어스 게이지는 이제 사고로 되었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복내측 전전두가 손상된 군인들에게서도 그러한 유사한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은 마음 이론과 관련된다. 바로 마음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학에서나 어떤 학문에서 얘기한 그런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쟤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나한테 대하는 거야, 이런 걸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나름대로 각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마음 이론이요. 바로 이 마음 이론이 가능한 것이 앞서 얘기한 거울 이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거울 이론이 어디 있다?
복내적 전전도 피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자 사이에 복내적 전전도 피질의 활성 정도가 남을 위하느냐 나를 위하느냐에 따라 각각 그 반응 정도가 다르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